듣겠고요. 이번에는요. 계속해서 나무가 살지 못하는 곳은 사람도 살 수 없다. 외치신 우리 나무 칼럼니스트 고규홍님의 이야기입니다. 나무를 보는 건 그리움을 쌓아가는 일입니다. 극심한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무의 변화를 예측하는 건 어렵죠. 꽃이 예쁘게 피었겠거니 하고 찾아가면 아직 덜 피었을 때가 있고 때로는 이미 낙화를 마친 경우도 흔히 겪곤 합니다. 그럴 때면 어쩔 수 없이 한 해 뒤를 기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타까움과 아쉬움은 곧바로 나무를 향한 그리움으로 하나 둘 쌓입니다. 개화 시기를 정확히 맞출 때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무에 대한 그리움이 만족되는 건 아니죠. 생명 있는 것은 언제나 다음의 살림살이를 약속하고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환히 피어나는 벚꽃이나 목련도 그렇습니다. 한참 들여다본 뒤 그에게서 눈을 떼고 돌아설 때면 내년에 또 이 자리에서 다시 그들을 만날 생각이 한꺼풀 더 쌓입니다. 물론 한 해 뒤에도 같은 나무에서 꽃은 피어나겠지요. 그러나 새로 피어나는 꽃이 지금 이 꽃은 분명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꽃은 단 한 번만 피어납니다. 지금 피어있는 이 꽃은 얼마 뒤 주어진 생명의 역할을 다하고 쓰러질 겁니다. 다시 또 한꺼풀의 그리움이 쌓이게 되겠지요. 이어서 세상의 살아있는 것들이 모두 소중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생태와 관련한 명작 침묵의 봄을 써낸 레이첼 카슨 여사는 자연을 만나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을 아는 것은 자연을 느끼는 것의 절반만큼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식물 도감을 통한 식물학적 지식보다는 나무를 직수굿이 바라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사는 세상과 우리 살림살이를 더 아름답고 평화롭게 이루어가는 첫 걸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레이첼 카슨 선생님의 말씀처럼 나무를 알려 하기보다 나무를 느끼려면 나무 곁을 스쳐가는 시간의 속도에 사람의 시간을 맞추어야 합니다. 오래도록 나무 곁에 머무르며 그들을 자세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에는 어느 것에나 아름다움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흙을 스쳐 지나는 사람들의 눈길에 잡히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나무들과 눈을 맞추면 그들은 아주 서서히 자신 안에 감춰두었던 황홀할 만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나무는 도시, 농촌, 산촌 할 것 없이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죠.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에서라도 나무를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나무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무생명체는 필경 다른 생명체와 교감하려고 합니다. 그건 생명의 본성입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없이 우뚝 서 있지만 나무는 분명 우리들의 눈길을 기다립니다. 나무는 오래도록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나무에 다가서야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 삶을 더 아름답게 하는 일입니다. 나무가 아름답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곳은 사람도 평화롭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반대로 나무가 죽어가는 곳, 그곳은 사람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네. 저희가 아까도 이 원장님하고 동물과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고규영 이사님 나무하고 사실 이렇게 대화를 많이 좀 하세요? 그런 말씀 많이 하셔요. 제가 네네. 전에 낸 책 중에 책 제목이 네. 나무가 말하였네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무와 대화를 하느냐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분명한 건 나무는 사람의 언어로 이야기해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제가 막 이거저거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만 사람의 언어로 대답은 안 해줘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요. 나무가 저하고 느낌을 교감하고 싶어 한다라는 그 어떤 느낌, 그건 분명히 나무에게서도 이렇게 전해온다라는 거는 제가
느낍니다. 그 두 분이 오늘 네. 고경 이사님이나 우리 이원영 원장님이나 저희보다 외국어를 하나 더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외국어를 하나 더 하시는. 제2외국어.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전국의 수많은 나무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네네. 한두 가지 사례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예, 뭐 정말 그 사연 담은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특히 제가 그 아주 최근에 봤던 그 소나무 중에 네. 그 아주 큰 너럭바위 위에서 이렇게 자라는 그 소나무가 있었어요. 네. 한 600살 정도 된 나무인데요. 오, 예, 마을에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나무고요. 아예 그 마을에서 그 나무의 고유 명사까지 만들어줬어요. 문암송이라고 해가지고 예, 제가 10여 년 전에 처음 봤던 나무고 아주 하도 신기해서 자주 찾아가는 나무인데 네. 그 바위 위에서 나무가 떡 자라고 있는데요. 가운데 뿌리는 이 바위를 계속 파고들어야 되니까 네. 바위를 점점 쪼갭니다. 오. 그래서 그 큰 바위가 쫙 쪼개졌어요. 오호. 근데 이게 더 쪼개지면 나무는 쓰러지잖아요. 허당이 돼가지고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나무가 더 쪼개지면, 바위가 더 쪼개지면 자연이 훼손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랬는지 이 소나무가 뿌리를 원래는 아래로만 내려가는 특징을 가진 이 소나무가 네. 뿌리를 위로 내서 오. 바위가 더 이상 이렇게 쪼개지지 않도록 감싸고 양옆으로 있군요. 이렇게 딱 감쌌군요. 잡으면서 이야. 아래로는 쪼개고 위로는 잡으면서 자라는 그런 소나무가 있어서 와. 아주 정말 이야, 감동하면서 정말 신기하네요. 감동이네요. 예. 정말. 자기 목숨도 부지하면서 네. 자연도 보호하는. 그러니까 나무는 절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포기하는 적이 네, 없죠. 그것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바위 위에서 얘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라면 처음에 그 바위에 단단한 벽에 부딪혔을 때 살기 싫었겠죠. 그걸 어떻게 뚫었겠습니까? 네, 그래요. 하지만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아무리 악조건이고 극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이 식물들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조건에서도 끊임없이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낫네. 예. 심지어 봄에 피어야 할 꽃이 그 광합성이 모자라서 양분이 모자랐을 경우에는 아주 늦가을까지 양분을 조금씩 모아서 늦은 가을에 꽃을 피운다든가 하는 그런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준다는 건 정말 감동입니다. 네. 저 넋을 놓고 지금 전 듣고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뭐 이렇게 좋은 얘기 듣다 보니까 또 1부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2부에서도 여러분의